드르륵. 지하실 문이 열리는 소리였다. 새벽 2시. 박진석은 침대에 누운 채 눈을 감고 있었다. 옆에서 고성이가 자고 있었다. 아니, 자는 척하고 있었다. 박진석은 눈을 감은 채로 고성이의 숨소리를 들었다. 호흡이 너무 고른 것이 신경 쓰였다. 자는 사람의 숨소리가 아니었다. 박진석의 손가락이 이불 속에서 파르르 떨렸다. 이 여자 지금 깨어 있어. 오늘 저녁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다. 격리과장이 가져온 보고서, 가온재단의 자금 흐름을 추적한 문서, 수백억 원이 증발해 있었다. 박진석은 저녁 식사 후 고성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었다. 여보, 재단 돈 중에 따로 챙긴 거 있어? 고성이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없는데요? 왜 그러세요? 그 눈빛이 너무 맑았다. 너무 깨끗했다. 거짓말쟁이의 눈이었다. 박진석은 그날 밤부터 잠을 포기하고 고성이를 지켜보기로 했다. 그리고 지금 새벽 2시. 스르륵. 고성이가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일어났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천천히 움직였다. 박진석은 눈을 감은 채 숨을 고르게 쉬며 자는 척했다. 고성이가 방문을 열었다. 딸깍. 문이 조용히 닫혔다. 박진석의 눈이 번쩍 떠졌다.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다. 새벽에 어디 가는 거야? 박진석은 재빨리 침대에서 일어났다. 발소리를 죽이며 방문을 열었다. 복도가 어둠에 잠겨 있었다. 저 끝에서 희미한 빛이 보였다. 계단 쪽이었다. 박진석은 조심스럽게 복도를 따라갔다.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1층 거실. 불이 모두 꺼져 있었다. 그런데 저기 주방 옆에 있는 작은 문이 열려 있었다. 지하실로 통하는 문이었다. 박진석의 턱이 단단히 굳어졌다. 지하실? 30년을 이 집에서 살았지만 한 번도 내려가 본 적이 없는 곳. 창고예요. 별것 없어요. 고성이가 늘 그렇게 말하며 막았었다. 박진석은 지하실 문 앞까지 다가갔다. 계단이 어둠 속으로 이어져 있었다. 저 아래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박진석은 조심스럽게 한 발을 내디뎠다. 계단을 천천히 내려가기 시작했다. 한 발, 두 발, 세 발.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다. 그때였다. 드르륵. 또 다른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박진석은 계단 중간에서 멈춰섰다. 아래에서 고성이의 목소리가 들렸다. 휴. 안도의 한숨 소리였다. 박진석은 더 아래로 내려갔다. 지하실 바닥에 도착했다. 넓은 공간이 펼쳐져 있었다. 창고가 아니었다. 벽면에 은은한 조명이 켜져 있었다. 가구들이 놓여 있었다. 그리고 저기 두꺼운 철문이 있었다. 철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고성이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박진석은 철문 가까이 다가가서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다. 순간 숨이 턱 막혔다. 지하 벙커였다. 천장이 낮은 콘크리트 공간. 벽면 가득 캐비닛이 설치되어 있었다. 서류들이 빼곡했다. 사진들이 붙어 있었다. 그리고 저 구석에 있는 금고. 금고가 열려 있었고 안에서 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고성이가 금고 앞에 쪼그려 앉았다. 금괴를 손으로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내 거야. 다 내가 모은 거. 중얼거리는 목소리가 들렸다. 박진석의 손이 문틀을 움켜쥐었다. 손톱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갔다. 타박.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박진석이 뒤를 돌아봤다. 계단 쪽에서 누군가 내려오고 있었다. 박영나였다. 딸이 지하실로 내려오고 있었다. 박영나도 아버지를 발견하고 눈이 커졌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아빠와 딸이 같은 밤 같은 곳에 서 있었다.
박영나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박진석은 손가락을 입에 대며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쉿. 박영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철문 앞에 나란히 섰다. 안에서 고성이의 중얼거림이 계속 들렸다. 다 내가 모은 거야. 아무도 못 가져가. 박영나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박진석이 딸의 팔을 잡으며 말렸다. 기다려. 작게 속삭였다. 하지만 박영나는 멈추지 않았다. 철문을 힘껏 밀었다. 끽. 문이 완전히 열렸다. 고성이가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다. 벙커 안에서 모녀가 마주 서게 되었다. 고성이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입이 떡 벌어졌다. 라. 박영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냥 천천히 지하 벙커를 둘러봤다. 벽면에 빼곡히 설치된 캐비닛, 활짝 열린 서랍들, 쌓여있는 서류 뭉치, 붙어있는 사진들, 한우진의 사진, 지은호의 사진, 계좌번호가 적힌 종이들, 금고 안에 금괴, 100달러 뭉치, 5만원권 다발. 박영나의 시선이 천천히 고성이에게 돌아왔다. 엄마.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여기가 엄마의 왕국이었구나. 고성이가 황급히 일어섰다. 손에 쥐고 있던 금괴가 바닥에 떨어졌다. 쿵. 금괴가 바닥을 굴렀다. 너 왜 여기? 엄마를 따라왔어요. 박영나가 한 발 더 안으로 들어왔다. 매일 밤 새벽 이심하다요. 엄마가 여기 내려오는 거 알았어요. 고성이의 동공이 크게 흔들렸다. 언제부터? 한 달 전부터요. 박영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엄마가 뭘 숨기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뒤따라왔어요. 그리고 오늘 드디어요. 손으로 금고를 가리켰다. 엄마의 진짜 얼굴을 봤네요. 고성이가 박영나에게 다가가려고 했다. 영나야, 이건 엄마 것 맞죠? 박영나가 바닥에 금괴를 집어들었다. 이것도 100달러 뭉치를 집어들었다. 이것도 서류를 집어들었다. 다 엄마 거죠? 고성이의 입술이 하얗게 변했다. 그때 철문이 완전히 활짝 열렸다. 박진석이 안으로 들어왔다. 지하 벙커 안에 세 사람이 서게 되었다. 박진석이 고성이를 똑바로 쳐다봤다. 여보.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다. 고성이가 바닥에 주저앉았다. 여보. 박진석은 금고를 바라봤다. 캐비닛을 바라봤다. 서류들을 바라봤다. 사진들을 바라봤다. 그리고 다시 고성이를 내려다봤다. 30년. 박진석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30년간 날 속였어. 고성이가 급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여보. 이건 닥쳐. 박진석이 크게 소리쳤다. 지하 벙커 전체가 울렸다. 고성이가 움찔하며 몸을 웅크렸다. 박영나가 뒤로 한 발 물러났다. 박진석이 바닥에 금괴를 집어들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게 뭐야? 여보, 이게 뭐냐고. 박진석이 금괴를 있는 힘껏 바닥에 던졌다. 쾅! 요란한 금소금이 벙커 안을 울렸다. 고성이가 비명을 지르며 소리쳤다. 안 돼. 몸을 날려 금괴를 움켜쥐었다. 그 모습을 박진석과 박영나가 지켜봤다. 두 사람의 얼굴에 혐오가 떠올랐다. 고성이는 금괴를 두 팔로 꼭 껴안았다. 내 거야. 중얼거리며 말했다. 다 내가 모은 거라고. 박진석이 뒤돌아섰다. 영나, 나와. 박영나가 아버지를 따라 나왔다. 철문 밖으로. 박진석이 철문을 힘껏 닫았다. 찰칵. 자물쇠로 잠가버렸다. 안에서 고성이가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다. 쿵쿵쿵. 여보, 문 열어줘.
박진석은 대답하지 않았다. 박영나를 돌아봤다. 영나야. 네, 아빠. 내가 아는 것 전부 말해봐. 박영나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두 사람은 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뒤에서 고성희의 비명이 계속 들렸다. 안 돼. 문 열어. 하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다. 12시간 전, 오후 3시, 박진석의 회장실. 격리과장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손에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다. 회장님. 응, 들어와. 박진석이 서류를 받아들었다. 가온재단 자금 흐름 보고서입니다. 격리과장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박진석은 파일을 펼쳤다. 첫 장이 요약본이었다. 숫자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장학금 지출 500억 원, 실제 학생 수령 50억 원, 차액 450억 원. 박진석의 턱이 단단히 굳어졌다. 이게 도대체 뭐야? 저도 믿기지 않습니다. 격리과장이 다음 장을 넘겼다. 450억 원이 페이퍼 컴퍼니로 빠져나갔습니다. 복잡한 차트가 나타났다. 돈의 흐름을 추적한 도표였다. 가온재단 어회사, 비회사, 시회사, 해외계좌. 박진석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누가 이런 짓을 했어? 고성희 이사장님 명의입니다. 격리과장이 증빙 서류를 꺼내 보여주었다. 고성희의 서명이 있었다. 고성희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 고성희의 계좌번호가 적혀 있었다. 박진석이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20년간 일해왔다는 거야? 네, 20년입니다. 격리과장이 계산기를 꺼냈다. 연평균 22억 원씩입니다. 20년이면 총 440억 원입니다. 박진석의 눈이 감겼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다. 더 있습니다. 격리과장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개인 비자금도 발견됐습니다. 얼마나? 최소 6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최소라는 게 무슨 뜻이야? 실물 자산은 정확한 확인이 어렵습니다. 박진석이 눈을 떴다. 실물이라니? 금괴, 부동산, 현금 등으로 추정됩니다. 격리과장이 목록을 읽어 내려갔다. 박진석이 중얼거렸다. 500억 원을 도대체 어디에 숨겼을까? 그때 지하실이 떠올랐다. 창고예요. 별것 없어요. 고성희가 늘 그렇게 말하며 막았던 곳. 30년간 한 번도 내려가 보지 못한 곳. 박진석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다. 과장님. 네, 회장님. 오늘 밤 집에 가지 말고 대기하고 있어. 알겠습니다. 격리과장이 조심스럽게 방을 나갔다. 박진석은 혼자 남았다. 파일을 다시 펼쳐들었다. 빽빽한 숫자들, 수많은 계좌들, 모든 곳에 고성희의 이름. 박진석의 주먹이 꽉 쥐어졌다. 30년. 목소리가 갈라졌다. 30년을 나를 속였어. 그날 저녁. 박진석은 고성희를 떠보기로 했다. 여보, 혹시 재단 돈 중에 따로 챙긴 거 있어? 고성희는 완벽했다. 없는데요? 왜 그러세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오히려 미소까지 지었다. 필요하세요? 제가 알아볼까요? 박진석은 그 순간 확신했다. 거짓말이야. 완벽한 거짓말이야. 그날 밤 박진석은 잠을 포기했다. 고성희를 기다리기로 했다. 그리고 새벽 2시 고성희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침대에서 조용히 일어났다. 방을 나갔다. 박진석이 뒤를 따라갔다. 계단을 내려갔다. 지하실로 향했다. 철문이 있었다. 지하 벙커가 있었다. 모든 비밀이 거기에 있었다. 새벽 4시 거실. 박진석과 박영나가 마주 앉아 있었다. 박진석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한 달 전부터요.
어떻게 알게 됐어? 박영나가 핸드폰을 꺼냈다. GPS로요. 화면을 아버지에게 보여주었다. 지도 앱이 켜져 있었다. 빨간 점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다. 고성이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박진석의 눈이 커졌다. 엄마 차에 GPS를 달았어요. 박영나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가 저를 항상 감시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엄마를 감시하기 시작했어요. 박진석이 핸드폰 화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이동 경로가 상세하게 나와 있었다. 집 재단 병원 집. 매일매일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다. 병원? 네, 청와대병원이요. 왜 병원에? 우진 오빠 때문이에요. 박진석의 손이 떨렸다. 우진이가 한국에 있어요. 박영나의 목소리가 커졌다. 미국 유학이 아니에요. 한국이요. 청와대병원 특실에 있어요. 박진석이 벌떡 일어섰다. 확실한 거야? 네, 제가 직접 봤어요. 직접? 네, 그리고 박영나가 다른 핸드폰을 꺼냈다. 이것도 있어요. 이게 뭐야? 블랙박스 영상이에요. 박진석의 눈이 더 커졌다. 블랙박스? 엄마 차의 블랙박스요. 박영나가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이 나타났다. 병원 주차장이었다. 고성이의 차가 병원에 도착하는 장면. 고성이가 차에서 내린다. 병원 건물 안으로 들어간다. 다음 영상. 병원 정문 앞. 젊은 여자 한 명이 고성이를 기다리고 있다. 지은호였다. 고성이가 다가간다. 왜 자꾸 여기 와? 고성이의 목소리가 날카롭다. 지은호의 목소리가 떨린다. 제 오빠 어디 있어요? 미국에 있다고 했잖아. 거짓말이에요. 지은호가 목소리를 높였다. 병원에서 봤어요. 고성이가 황급히 주변을 둘러봤다. 지은호의 팔을 거칠게 잡았다. 다시는 여기 오지 마. 10억 받았으면 그냥 꺼져. 손 떼요. 지은호가 팔을 뿌리쳤다. 고성이가 지갑에서 봉투를 꺼냈다. 추가로 3억 줄게. 그러니까 입 다물어. 싫어요. 그럼 내 오빠 죽는다. 고성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지은호가 얼어붙었다. 고성이가 봉투를 지은호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다. 받고 썩 꺼져. 고성이가 돌아서서 걸어갔다. 영상이 끝났다. 박진석이 핸드폰을 내려놨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 여자가 더 있어요, 아빠. 박영나가 다른 영상을 재생했다. 화면이 바뀌었다. 병원 복도였다. 고성이가 간호사장과 대화하고 있다. 우진이 면회를 완전히 통제해 주세요. 가족 빼고는 아무도 못 들어오게요. 간호사장이 난색을 표했다. 하지만 그건 고성이가 봉투를 건넸다. 500만 원이에요. 간호사장이 봉투를 받았다. 알겠습니다. 다음 장면. 고성이가 행정팀장과 대화하고 있다. 우진이 기록은 전부 비공개로 처리해 주세요. 누가 물어봐도 환자 없다고 하세요. 봉투를 건넸다. 300만 원입니다. 행정팀장이 봉투를 받았다. 다음 장면. 보안팀장과의 대화. 705 앞 CCTV 기록을 삭제해 주세요. 이번 달 전체를요. 봉투를 건넸다. 1000만 원입니다. 보안팀장이 봉투를 받았다. 영상이 끝났다. 박진석이 핸드폰을 꽉 쥐었다.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힘이 들어갔다. 이 영상을 어떻게 확보한 거야? 이지환이요. 누구? 제 친구예요. 박영나가 설명하기 시작했다. 이지환이가 차량 블랙박스를 해킹했어요. 클라우드 서버에 자동으로 백업되는 거요. 엄마가 전혀 모르게요. 박진석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잘했어. 그리고 아빠.
박영나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저희가 병원에 잠입했어요. 3주 전, 오후 2시, 박영나가 차를 운전하고 있었다. 조수석에는 이지환이 앉아 있었다. 정말 괜찮겠어? 이지환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응, 확인해야 해. 박영나가 앞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앞에 고성희의 차가 보였다. 검은색 벤츠. 박영나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뒤따라갔다. 20분 후 청와대병원에 도착했다. 고성희가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박영나도 멀리 떨어진 곳에 주차했다. 내려.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차에서 내렸다. 고성희가 병원 건물로 들어갔다. 박영나와 이지환이 뒤따라 들어갔다. 로비. 고성희가 엘리베이터를 탔다. 7층 버튼을 눌렀다. 특실층이었다. 박영나는 계단으로 올라가기 시작했다. 이지환이 뒤따라왔다. 7층에 도착했다. 복도가 조용했다. 고성희가 복도 끝에 방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705호. 박영나가 조심스럽게 가까이 다가갔다.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다. 병실이었다.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 몹시 야윈 얼굴. 한우진이었다. 박영나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오빠. 고성희가 우진의 손을 잡았다. 우진아. 우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고개를 돌려버렸다. 엄마 싫어요. 작은 목소리였다. 고성희가 다정하게 말했다. 괜찮아. 곧 다 나을 거야. 싫어요. 우진이 고성희의 손을 뿌리쳤다. 엄마 때문에. 누나가 괴롭혔잖아요. 고성희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건 다 내 치료를 위해서. 나 도망갈 거예요. 우진이 눈을 감았다. 엄마 없는 곳으로. 고성희가 우진을 흔들었다. 우진아, 정신 차려. 하지만 우진은 그대로 돌아 누웠다. 고성희가 일어섰다. 문 쪽으로 다가왔다. 박영나가 재빨리 비상계단으로 숨었다. 문이 열렸다. 고성희가 나왔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다. 복도를 걸어가서 엘리베이터를 탔다. 박영나가 숨을 크게 내쉬었다. 이지환이 작게 속삭였다. 다 녹음됐어? 박영나가 핸드폰을 확인했다. 녹음 앱이 작동 중이었다. 모두 녹음되어 있었다. 됐어. 이제 어떡할 거야? 더 조사해야지. 박영나가 705호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안으로 들어갔다. 한우진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오빠. 박영나가 작게 불렀다. 우진이 눈을 떴다. 박영나를 보았다. 누구세요? 저 박영나예요. 영나? 우진이 침대에서 일어났다. 어떻게 여기를? 엄마를 따라왔어요. 박영나가 침대 옆에 앉았다. 오빠 무슨 일이에요? 우진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엄마가 저를 가뒀어요. 핸드폰 빼앗고, 친구들 연락 다 끊고, 병원 직원들한테 돈 줘서 아무도 못 만나게 했어요. 박영나가 우진의 손을 잡았다. 알았어요, 오빠. 제가 도와줄게요. 어떻게요? 증거를 모을 거예요. 박영나가 핸드폰을 꺼냈다. 오빠 엄마가 한 일들을 전부 말해줄래요? 우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지환이 녹음을 시작했다. 우진이 말하기 시작했다. 엄마는 제가 간 이식을 받고 나서 저를 숨겼어요. 미국 유학 중이라고 거짓말했어요. 병원 간호사장한테 500만 원을 줬어요. 제 면회를 통제하라고요. 행정팀장한테는 300만 원. 제 기록을 비공개하라고. 보안팀장한테는 1000만 원. CCTV를 삭제하라고. 주치의한테는 1000만 원. 제 진료 기록을 함구하라고. 우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는 저를 아들이 아니라 도구로 봤어요. 그냥
간을 제공하는 도구로 박영나가 우진을 꼭 안았다. 괜찮아요, 오빠. 이제 곧 끝날 거예요. 녹음이 끝났다. 이지환이 박영나를 돌아봤다. 충분해. 이제 가자. 두 사람이 병실을 나왔다. 우진이 불렀다. 영나야. 네. 고마워요. 박영나가 웃으며 대답했다. 곧 구해줄게요, 오빠. 병원을 나왔다. 거실. 박진석이 박영나를 바라봤다. 그 녹음 파일은 어디 있어? 여기요. 박영나가 핸드폰을 건넸다. 박진석이 재생 버튼을 눌렀다. 우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엄마는 저를 가뒀어요. 병원 직원들을 돈으로 매수했어요. 간호사장 500만 원, 행정팀장 300만 원, 보안팀장 1000만 원, 주치의 1000만 원. 다 돈으로 입을 막았어요. 파일이 끝났다. 박진석이 핸드폰을 내려놨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아빠. 박영나가 걱정스럽게 다가갔다. 괜찮으세요? 박진석이 고개를 저었다. 아니. 목소리가 갈라졌다. 괜찮지 않아. 30년을 헛살았어. 박영나가 아버지를 안았다. 아니에요, 아빠. 늦었지만 이제 아셨잖아요. 박진석이 딸을 안았다. 두 사람이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다. 그때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두 사람이 고개를 돌렸다. 박성재가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박성재가 거실로 들어왔다. 박진석과 박영나의 얼굴을 보았다. 두 사람 모두 얼굴이 굳어 있었다. 뭔가 심각한 일이 있네요. 박성재가 소파에 앉았다. 저도 들어야 할 것 같은데요. 박진석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차례야. 박성재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아버지, 저도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무엇을? 고성의 여사에 관한 일입니다. 박성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어머니라고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박영나가 오빠를 놀란 듯이 바라봤다. 박성재가 계속 말했다. 2주 전 일이었습니다. 퇴근길에요. 박성재가 눈을 감았다. 저녁 7시. 박성재가 차를 몰아 집에 도착했다. 현관 앞에 두 사람이 서 있었다. 고성이와 젊은 여자. 박성재가 차를 세웠다. 창문을 내렸다. 두 사람의 대화가 들렸다. 왜 자꾸 여기 오는 거야? 고성이의 목소리가 날카로웠다. 제 오빠가 어디 있어요?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성재가 자세히 보았다. 지은호?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했던 후배였다. 왜 지은호가 우리 집에? 고성이가 지은호의 팔을 잡았다. 다시는 여기 오지 마. 손 떼요. 지은호가 팔을 뿌리쳤다. 제 오빠를 돌려주세요. 내 오빠는 미국에 있다고 했잖아. 거짓말이에요. 지은호가 소리쳤다. 거실에 6사람이 앉았다. 박진석, 박성재, 박영나, 한우진, 지은호, 이지환. 침묵이 흘렀다. 박진석이 먼저 입을 열었다. 우진아, 어디 있었어? 도망쳤습니다. 왜? 어머니 때문입니다. 한우진의 목소리가 단단했다. 더 이상 어머니의 계획대로 살 수 없었어요. 박진석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성재한테 들었어. 한우진이 박성재를 보았다.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박성재가 작게 미소 지었다. 지은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회장님. 응. 박진석이 지은호를 바라봤다. 저는 지은호입니다. 알아, 한유라였지. 지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기억하세요? 응, 재운전에서 봤어. 30년 전에. 지은호가 울음을 터뜨렸다. 왜 안 찾으셨어요? 박진석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은호에게 다가갔다. 미안하다. 지은호를 안았다. 아빠가 몰랐어. 고성이가 숨겼어. 너희가 죽었다고 거짓말했어. 지은호가 박진석의 품에서 울었다. 한우진도 눈물을 닦았다. 박영나가 일어나서 지은호 옆에 앉았다. 언니. 지은호가 박영나를 보았다. 저희가 가족이에요. 박영나가 미소를 지었다. 알아요. 이제 알아요. 두 사람이 서로 안았다. 이지환이 박성재를 보았다. 부장님,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연한 일이죠. 우린 친구잖아요. 박성재가 이지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박진석이 자리로 돌아왔다. 한우진을 보았다. 우진아, 이제 말해봐. 뭘 준비했는지. 한우진이 가방을 열었다. 편지 봉투를 꺼냈다. 이것을 준비했습니다. 박진석이 봉투를 받았다. 이게 뭐야? 어머니가 저한테 한 일들을 전부 적었습니다. 한우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협박, 강요, 감금. 다 적었어요. 박진석이 편지를 펼쳤다. 읽기 시작했다. 아버지께, 저는 한우진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저를 아들이 아니라 도구로 봤습니다. 간이 필요하니까 누나를 찾았습니다. 10억 원을 주고 누나의 간을 빼앗았습니다. 수술 후에도 저를 숨겼습니다. 미국 유학 중이라고 거짓말했습니다. 병원 직원들을 돈으로 매수했습니다. 간호사장 500만 원, 행정팀장 300만 원, 보안팀장 1000만 원, 주치의 1000만 원, 모두 돈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저는 병원에 갇혔습니다. 핸드폰을 빼앗기고 친구들과의 연락도 끊기고 아무도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겠습니다. 진실을 말하겠습니다. 우진올림. 박진석의 손이 떨렸다. 편지가 바닥에 떨어졌다. 우진아. 네, 아버지. 한우진이 일어나서 박진석을 안았다. 괜찮아요. 이제 끝이에요. 박진석이 아들을 꼭 안았다. 미안해. 아빠가 몰랐어. 알아요. 한우진이 아버지의 등을 두드렸다. 지은호가 일어났다. 회장님, 저도 준비한 게 있어요. 지은호가 USB를 꺼냈다. 이게 뭐야? 녹음 파일이요. 무엇이 녹음되어 있어? 어머니가 저한테 한 말들이요. 지은호가 노트북을 켰다. USB를 꽂았다. 파일을 재생했다. 고성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넌 내 딸이 아니야. 그냥 도구일 뿐이야. 간 주고 돈 받았으면 그냥 꺼져. 다시는 나타나지 마. 내 오빠는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넌 신경 끄고 있어. 파일이 끝났다. 거실이 조용해졌다. 박진석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박성재가 주먹을 꽉 쥐었다. 박영나가 울고 있었다. 이지환이 지은호의 손을 잡았다. 잘했어.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한우진이 말했다.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태블릿을 꺼냈다. 블랙박스 영상입니다. 영상을 재생했다. 고성이가 병원 직원들을 매수하는 장면, 돈 봉투를 건네는 장면, 지은호를 협박하는 장면, 모두가 지켜봤다. 박진석이 일어섰다. 우진아, 은호야. 네. 두 남매가 대답했다. 아빠가 반드시 끝낼게. 박진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고성이를. 한우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저희도 증인으로 서겠습니다. 나도요. 지은호가 말했다. 박영나가 일어섰다. 저도요. 박성재도 일어섰다. 저도 서겠습니다. 이지환도 일어섰다. 저도 도울게요. 박진석이 5사람을 바라봤다. 고맙다 다들. 박진석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한우진이 아버지의 어깨를 잡았다. 아버지,
변호사를 부릅시다. 그래서 법적으로 끝냅시다. 박진석이 핸드폰을 꺼냈다.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김 변호사님이십니까? 박진석입니다.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바로 와주실 수 있습니까? 네, 주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다. 30분 후에 오신답니다. 6사람이 고개를 끄덕였다. 30분 후, 띵동, 초인종이 울렸다. 박성재가 문을 열었다. 중년의 남자가 서 있었다. 정장을 입은 변호사였다. 안녕하십니까? 들어오세요. 박성재가 변호사를 거실로 안내했다. 변호사가 소파에 앉았다. 무슨 일이십니까? 박진석이 서류들을 건넸다. 이것들을 좀 봐주십시오. 격리과장의 보고서, GPS 추적 기록, 블랙박스 영상 파일, 녹음 파일, 한우진의 편지, 병원 직원 매수 증거, 모두 변호사에게 건넸다. 변호사가 하나씩 꼼꼼히 살펴봤다.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이건 고소가 가능합니까? 당연히 가능합니다. 변호사가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횡령, 배임, 강요, 감금, 협박, 증거인멸교사, 최소 징역 10년 이상입니다. 박진석이 깊게 숨을 내쉬었다. 고소장을 작성해 주십시오. 지금 당장요. 알겠습니다. 변호사가 노트북을 꺼냈다. 키보드를 치기 시작했다. 1시간 후 고소장이 완성되었다. 여기에 서명하십시오. 박진석이 서명했다. 한우진이 서명했다. 지은호가 서명했다. 박영나가 서명했다. 박성재가 서명했다. 5명의 서명이 모두 끝났다. 이제 경찰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변호사가 말했다. 박진석이 일어섰다. 지금 갑시다. 지금이요? 네, 지금 당장요. 7명이 차에 나누어 탔다. 경찰서를 향해 출발했다. 새벽 7시 경찰서에 도착했다. 민원실로 들어갔다. 경찰관이 그들을 보았다. 무슨 일이십니까? 고소장을 제출하러 왔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건넸다. 경찰관이 고소장을 읽기 시작했다. 눈이 점점 커졌다. 이건 접수 부탁드립니다. 경찰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안으로 들어갔다. 10분 후 형사가 나왔다. 박진석 회장님이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바로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용의자는 누구입니까? 고성희입니다. 주소를 알려주시겠습니까? 여기 있습니다. 형사가 주소를 적었다. 지금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명이 경찰서를 나왔다. 아침 햇빛이 쏟아지고 있었다. 따뜻했다. 박진석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끝났다. 중얼거렸다. 한우진이 옆에 섰다. 아니에요, 아버지. 박진석이 아들을 보았다. 이제 시작이에요. 박진석이 미소를 지었다. 그래, 새로 시작하자. 지은호가 미소를 지었다. 박영나가 언니의 손을 잡았다. 박성재가 2사람을 바라봤다. 이제 진짜 가족이네요. 이지환이 웃었다. 변호사도 미소를 지었다. 7사람이 아침 햇빛 속에 서 있었다. 지하실에서 올라온 그들은 이제 빛 속에 있었다. 더 이상 어둠은 없었다. 고성희의 왕국은 무너졌다. 새로운 왕국이, 진실의 왕국이 시작되고 있었다. 3시간 후 경찰 2명이 박진석의 집에 도착했다. 지하실 철문 앞까지 내려갔다. 문을 열었다. 안에서 고성희가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금괴를 2팔로 껴안고 있었다. 고성의 씨입니까? 경찰이 불렀다. 고성희가 고개를 들었다. 얼굴이 완전히 망가져 있었다.
횡령, 배임, 강요, 감금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수갑을 채웠다. 찰칵. 안 돼. 고성이가 비명을 질렀다. 내 돈이야. 경찰이 고성이를 끌어냈다. 지하 벙커에서 계단을 올라갔다. 거실로, 현관으로, 밖으로 햇빛이 쏟아졌다. 고성이가 눈을 감았다. 너무 눈부셨다. 30년 만에 보는 진짜 세상이었다.